수업에서 REPL 말고 인텔리제이라는 걸 쓴다고 했죠. 진짜로 뭐 인텔리제이를 못 따라오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REPL 쓰셔야 되는데 나중에는 인텔리제이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 코드까지 생성한 상태고 그러면 이제 Alt Shift X 눌러보세요. 이게 실행하는 키인데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 눌러도 돼요. 그럼 실행한 결과가 여기로 나오죠. 이게 콘솔입니다. 콘솔. 인텔리제이에서. 폰트가 왜 이렇게 크지? 잠시만요. 폰트. 폰트 설정 20. 폰트 20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너무 작은데? 그리고 폰트 설정은 따로 안 했죠. D2 코딩으로 하시면 됩니다. D2 코딩. 어딨어? 왜요? D2 코딩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 D2 코딩을 사용하는 이유는 D2 코딩을 사용하지 않으면 0과 알파벳 O를 입력했을 때 얘네 둘이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D2 코딩을 사용하면 0에 이렇게 빗금이 하나 쳐져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쓰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사용 중인 자리에 D2 코딩이 없다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들어가서 이 안내 나와 있죠. 2018-0524.zip 파일 이거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다운로드가 되어 있을 거니까 압축 해제를 하고 압축 해제했으면은 여기에 있으려나? D2 코딩 압축 해제할 때 경로 여기다 하시면 돼요. 들어와서 TTF 여기로 압축 해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R집 상태로 있으려나? 맞네. 이렇게 R집 상태로 하나 열어가지고 D2 코딩 이 안쪽에 들어오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확장자 이름이 TTF인 걸로 하시면 돼요. 아니다. 이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너무 하나부터 다 해드리는 건데 여기 설치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폰트 설정했으면 재시작해야 돼요. 재시작은 인밸리데이트 캐시스에서 오늘 저스트 리스타트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 세미콜론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빨간 줄 나와 있고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려보면 메시지 같은 거 나오죠.
이 상태로 실행하게 되면은 에러 메시지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컨트롤 F11 누르면 제대로 실행되고요. 오케이. 만약에 한 코드 내에서 오류가 여러 개 발생한다. 맨 위에 거부터 하나씩 해결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리플이랑. 그러면 이제 출력문은 필요 없으니까 지울 건데, 이 한 줄을 전체 다 지우는 거죠. 컨트롤 D 누르시면 한 줄 단위로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F, 이거는 자동 줄 정렬입니다. 그러니까 들여쓰기 같은 거 제대로 정렬해 주는 게 컨트롤 시프트 F예요. 자, 그럼 이제 int a는 5.5라고 해볼게요. 뭐라고 하죠? 이게 왜 안 될까요? 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정수라서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정수형으로 선언한 변수 a에다가 실수값을 넣고 있거나 실수값을 저장하려는데 자료형이 int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보면 여기서는 이제 요구하는 타입이 정수 타입인데 내가 변수에다가 넣어준, 그러니까 제공해준 타입은 더블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뭔가 후보 같은 걸 알려주는데 캐스트 익스프레션 투 인트라고 하는 거는 형변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캐스팅 나중에 할 건데 지금은 몰라도 되고, 모어 액션스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칠 수 있어요. 오류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캐스팅, 그리고 change variable a type to double. 그러니까 a의 자료형을 지금 int인데 더블로 바꾸겠다, 바꾸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클릭하면 바뀌고요. 그래서 더블로 바꾸거나 아니면 정수값이니까 진짜 정수만 들어갈 수 있게 정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될까요? 벌써 뭐라 하죠? 빨간 줄 나오는데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 자, 연산자가 두 개 나왔죠. 대입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 그러면 대입 연산자는 이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니까 얘가 먼저 실행되겠죠. 그러면 5.5는 5.5와 같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근데 맞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의 연산 결과 타입이 중요한 거죠. 얘네는 true냐 false냐 이걸로 대답할 수 있으니까 자료형이 불린 타입입니다. 불린 타입. 그러면 불린 타입의 변수에다 저장해야 되는데 정수 타입에다 저장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꾸든가 아니면 이렇게 바꾸든가. 그리고 이거는 좀 코드를 많이 쓰다 보면 알게 될 건데 내가 어떤 변수로 써놓은 거 있죠. 이 변수의 색깔이 지금처럼 뭐 회색빛이다, 기본 테마에서 회색빛이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용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 뭐 다른 테마일 때는 뭐 노란색으로 경고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경고 문구에 뭐 never used 뭐 이런 거 나올 건데
에러는 아니니까 그냥 사용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는 알림 정도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불린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맞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안녕이라고 쓴다면 얘 자료형은 뭐죠? 문장이죠, 문장. 문장은 논리값이 아니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얘도 이제 똑같은 자료형이기 때문에 안녕이 안녕이랑 같은지 비교한다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 연산의 결과가. 근데 하려는 건 이게 아닙니다. 이 안녕이라는 걸 변수에다 저장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 안녕은 문장이니까 변수의 타입을 뭘로 해야 될까요? 스트링으로 하시면 됩니다. 스트링. 대문자 S로 써야 돼요. 소문자 S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A는 문장을 담을 수 있는 변수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한 스트링이라는 타입은 기본 타입일까요? 자, 이게 기본 타입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키워드를 하나 드릴게요. 자바 프리마이티브 타입 원시 타입이라는 뜻이고 레퍼런스 타입 요거 두 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스펠링이 이게 맞나? 한번 같이 해보죠. 아 맞네. 원시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말이 원시 타입이지 기본 타입이에요. 기본 타입. 수업 페이지에도 있을 텐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수업 페이지에 기본 자료형 요게 프리마이티브 타입이다. 그러면 여기에 없는 건 뭘까요? 자바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타입이 아니라면 걔는 뭘까요? 참조 자료형이에요. 우리말로 레퍼런스 타입. 그래서 기본 자료형만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자바로 써진 코드를 읽을 때 어떤 변수 앞에 이렇게 생긴 타입이 나왔어요. 근데 얘가 기본 타입에는 없으니까 아, 참조 타입이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타입 빼고는 전부 다 참조 타입이다. 일단은 문장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타입은 스트링이어야 되고 요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얘가 기본 타입일 뿐이에요. 이 한 줄이 정수 B를 담을 변수를 만들고 정수를 담을 변수를 만들고 4를 저장했다죠. 여기서는 문장을 담을 변수를 만들고 안녕을 담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를 한번 출력해보죠. 출력문을 쓸 때 뭐 시스템 점 뭐 아웃 점 이렇게 다 쓸 필요 없이 단축키가 있어요. SOUT 컨트롤 쉬프트 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안 나왔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컨트롤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출력할 거를 써주고
그러면 A에 들어있는 값이 콘솔에 출력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A를 사용했으니까 A가 활성화됐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 안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첫 번째 시간에 했죠. A가 따옴표에 감싸져 있는 게 아니니까 값이죠. 값. 근데 그 값이 문장인 거고, 그러면 문장과 정수의 연산이니까 원활하게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정수가 문장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문장과 문장의 합이니까 하나의 문장, 새로운 문장으로 바뀌겠고, 그럼 이때는 안녕 10이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20을 더한다면 이건 뭐 기억나시죠? 연산의 순서는 괄호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니까 안녕 10에다가 20을 더하면 이 20이 문장이 돼서 안녕 1020 된다는 거. 30이 아니라 30이 되려면 10과 20의 연산을 먼저 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괄호를 쳐주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괄호를 하나 안 썼어요. 바로 뭐라 하죠? 닫는 괄호가 있어야 된다. 또는 쉼표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보려면 실행하면 되고, 그래서 괄호가 없으니까 써라 쓰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 더하기 A. 그러면 안녕이라는 문장을 두 번 더하는 거니까 안녕 안녕 나오겠죠. 그리고 이걸 하나 새로 썼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아요. 문장을 더하는 건 맞지만 이번에는 줄바꿈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녕까지 출력하고 이 뒤에다가 더할 때는 한 줄에 더하는 게 아니라 줄바꿈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줄에 그래서 두 줄로 나오겠죠. 이때는 안녕하고 밑에 하세요가 나오겠죠. 왜냐면 이 A에 들어있는 값은 줄바꿈 문자까지 들어가 있는 안녕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도 똑같죠. 그래서 이제 스트링 정도 해봤고 이번에는 스트링 B를 지우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8 곱하기 1은 8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또 색깔이 또 빨갛게 변했죠. 이것도 마우스 올려보면 돼요. 읽어보면 이 B라는 거를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분명히 값이에요.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값으로 보기로 했으면 그 값을 저장하려면 변수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변수 선언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변수 선언을 해야 되는데 안 해놨으니까 못 쓰는 거고. 못 쓰는 거면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했을 때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겠죠. 8 곱하기 1은 8. 그러면 A는 A 더하기 A라고 해볼게요. 뭐 나올까요? A를 출력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올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우선 이 한 줄을 좀 분석해 보자면 좌변의 A는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으니까 변수고 우변에 있는 A는 값이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값은 이 위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작성된 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 두 문장 간의 연산을 한 결과를 A에다 다시 넣어서 이 A의 값을 덮어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장 간의 문장 합 그대로 그냥 이어 붙인 거니까 결과에도 이 둘을 이어 붙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원래 있던 변수를 활용한 것 뿐이에요. 얘를 이런 값이 들어 있었는데 원래 들어있던 값을 덮어쓰기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이거랑 같은 겁니다. int b는 5라고 했는데 b에다가 10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서 b를 다시 출력하면 5가 아니라 10이 출력되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정수값을 새로 바꾼 것 뿐이지 여기는 문장일 뿐이니까. 그러면 방금 제가 한 게 뭐냐면 이 문장 자체를 복사했죠. 컨트롤 알트 위, 방향키 아래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동하는 건 알트 키를 누르고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는 뭐라고 나올까요? 이거 실행하면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의 A 값은 이 값입니다. 그러면 이게 출력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값이 새로 덮어쓰기 됐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나올 거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문장 전체를 복사했던 거는 이렇게 두 줄을 선택하고 컨트롤 알트 방향키 아래를 하면 두 문장이 복사되니까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변수에는 저장되는 값이 나중에 저장된 값이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A에다가 안녕을 저장해봤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를 저장하면은 안녕하세요만 남는 거예요. 안녕은 없어지고. 그래서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얘는 8 곱하기 1은 8. 이게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다가 더했던 a 대신에 8 곱하기 2는 16 이걸로 더했어요. 그럼 여기서 출력되는 a의 값은 뭘까요? 여기가 그냥 8 곱하기 2는 16으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네. 중요한 거는 줄바꿈을 해야 곱셈처럼 보이겠죠? 네. 그러면 여기 8 곱하기 3은 24라고 써주면 이 밑으로 8 곱하기 3은 24가 들어올 거고 그러면 여기만 한번 잘 보세요. 변수 a에서 처음에 만들고 나서 집어넣은 값은 8 곱하기 1은 8이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는 값이니까 이대로 들어있을 거고 값으로서의 a와 8 곱하기 2는 16이라는 문장을 더해서 다시 a에다 집어넣죠. 그럼 여기서 이 a는 어떤 값일까요?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a일까요? 아니면 첫 번째 문장에서 a에 들어있던 값일까요? 둘 중에. 정답은 없죠. 여기에 들어있는 a랑 여기에 들어있는 a랑 값이 같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새로 정의한 a의 값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8 곱하기 1은 8, 8 곱하기 2는 16이라는 저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줄바꿈이 된 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8 곱하기 3은 24라는 문장을 더하면 바로 밑에 써지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하나 더 8, 4, 32 이 문장을 더했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a의 값은 어떤 값일까요? 이런 값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8, 4, 32를 더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비슷한 패턴이 있죠. 뭐 여기는 논외로 쳐놓고 보셔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a는 a 더하기 이 부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a라는 변수에는 값이 들어있는데 a를 한 번 더 써가지고 뭔가를 추가해서 다시 넣고 있죠.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쓰자면 원래 있던 a에다 얼마만큼 더 붙이고 뭐 다시 a로 만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값은 계속 보존된 상태로 새로운 값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a를 출력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a의 값을 출력하면 한 줄로 나오죠. 줄바꿈이 없으니까. 세로로 나오는 거를 예상했으면은 줄바꿈이 있어야 그렇게 나오는 거고 줄바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줄에 나왔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a가 1인 건 맞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장과 문장을 더했으니까 1에서 1, 2가 된 거고 여기서는 1, 2에서 1, 2, 3이 된 거고 여기서는 1, 2, 3에다가 4를 더했으니까 1, 2, 3, 4가 된 거고 그래서 원래 있던 a에다가 덧붙이겠다라는 의미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플러스 는은 이런 의미예요. 그냥 논리가 없어요. 그냥 이렇다라고 외우면 돼요. 왜 여러분들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민병관이라고 한다면 왜 네 이름은 민병관이야?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여기에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얘는 무슨 의미냐면 기존의 a에 a만큼 덧붙여서 정의하겠다. 이거를 또 이렇게 쓴 표현을 이렇게 줄인 것 뿐입니다. 그러면 잠깐 맞지? 순간 헷갈렸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어떻게 출력될까요? 출력의 결과는
4만 나오죠. 4. 이유는 왜냐면 처음에 1을 저장해 놓고 1에다가 2를 더해서 1, 2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1, 2, 3이 됐고 1, 2, 3이 돼 있어서 이 줄까지는 이런 상태였는데 이 줄에서 1, 2, 3 대신에 문장 4로 덮어쓰기 해서 문장 4가 출력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값이 보존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기존의 어떤 값을 유지한 채로 하고 싶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물론 이제 덧셈밖에 안 했지만 여기에는 곱셈이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올 수도 있고 나눗셈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 상태로 출력하면 얘는 지금 공백일 거니까 실행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러면 곱하기 5까지 이렇게. 자, 이거 하고 이 실행하면은 얘는 이제 ln이 붙어 있으니까 한 줄에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출력돼서 각 줄을 차지해서 나오죠. 참고로 이 ln을 지우면은 줄바꿈이 안 돼요. 그래서 줄바꿈을 할 필요가 없다 싶을 때는 ln은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8단이죠. 8단 곱하기 9구단 8단인데 이렇게 해놓고 이때 뭐 나올까요? 이 상태로 쭉 나오겠죠. 줄바꿈이 없으니까 이 사이에다가 줄바꿈을 넣어주면 잘 나오고 이렇게 쓰기보다는 S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저장을 하되 한 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빈 공간에다가 얘는 이제 지우고 그러면 플러스 는이 나왔으니까 기존의 S에다가 이런 값을 더해서 다시 정의한다. 역슬래시로 써버리네. 그냥 슬래시로 써버렸잖아.
이 밑에다가 그러면 또 추가하려면 이 8 곱하기 1은 8이라는 걸 보존한 채로 저장하려면 똑같이 이렇게 써주고 새로 붙일 값을 써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써준다면 위에 있는 모든 값이 보존된 채로 이 값만 새로 붙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주의할 거는 플러스 는에서 플러스를 지우게 되면 마지막에 넣었던 값만 남는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트링 관련해서는 여기까지.